서바이벌 장르 하면 반드시 나오는 좀비물을 포함해서 여러 종류의 서바이벌 장르에서 사람들은 여러 도구를 만들거나 사용하죠. 특히 괴 생명체나 다른 인간 집단들과 대립할 때는 무기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만약 라스트 오브 어스에 나오는 포자 괴물들이 진짜로 생겨버려 세상이 망해버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히 여러 가지 총기들을 생각하시겠지만 대한민국의 K 총기 규제를 고려해서 제한을 좀 두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한국에서 총기를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게 불가능은 아니고 세상이 망해가는 상황에서 K2 소총 한정 구하는 것쯤은 가능하겠지만 구입 및 소유가 불법이 아니고 개인이 구입해서 경찰서에 영치 정도는 할 수 있는 무기를 얘기하겠습니다. 단검은 날이 고정되어 있는 픽스드 나이프, 날을 접고 펼칠 수 있는 폴딩 나이프로 크게 나누고 길이, 모양 등 매우 다양하지만 칼날의 길이에 따라 픽스드 나이프는 15cm 이상, 폴딩 나이프는 6cm 이상이면 도검 소지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픽스드 나이프는 날 길이가 14.5cm이면 도검 소지 허가증 없이 구입 후 소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검 소지증 받고 15cm가 넘어가는 나이프를 왜 사냐고 한다면 도검 소지증이 필요한 나이프가 멋있는 게 많습니다. 아포칼립스 영화든 게임이든 항상 사람들은 나이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라고도 할 수도 있고 진짜 필수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도구죠. 나뭇가지를 잘라서 불도 피우고 줄을 잘라서 부비트랩도 만들고 봉에다가 묶어서 창으로도 쓰고 그만큼 어떤 나이프를 쓸지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나이프 전문가는 아니고 엄청 많은 나이프를 써본 것도 아니어서 매우 주관적일 수 있어 조금은 걸러서 들으시면 됩니다. 칼 날의 뒷부분을 한국말로 쓴배라고 하는데 이 뒷부분의 구조에 따라 풀탱과 레탱으로 나눕니다. 크게 빈 부분 없이 통째로 있는 게 풀탱이고 마치 쥐의 꼬리처럼 가늘게 있는 게 레탱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풀탱 구조가 내구성이 더 좋겠죠. 그리고 또 당연한 얘기지만 풀탱 나이프의 가격이 비교적 더 비싸겠죠. 재료가 더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손잡이 부분에 빠짐없이 탱이 들어가 있으면 내구도가 정말 좋겠지만 가성비 있는 제품들은 손잡이 끝부분이 꽉 차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거버 프로디지나 소그 실법 같은 나이프들이요. 나는 풀탱이다 라고 손잡이에 탱 구조가 튀어나와 있는 나이프들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매우 셉니다. 이름부터가 하드 어쩌고 저쩌고 그렇고 모라 나이프처럼 저렴한 나이프들은 거의 레탱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디지를 사용하다가 두동강이 난 적이 있는데 제가 워낙 나이프를 험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날 부분이 두동강으로 부러졌었습니다. 모라 나이프는 지금까지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구조가 레탱이다 보니까 조심해서 사용한 게 지금까지 부러지지 않고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 같습니다. 제가 직접 겪어본 것도 그렇고 저는 주 나이프, 서브 나이프 이렇게 최소 2개의 나이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사용 가능한 예산이 다르므로 자기 예산에 맞게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풀크니븐에다 프로디지나 실법 같은 입문급 나이프를 가지고 다닐 것 같습니다. 너무 택티쿨한 나이프보다는 단순한 걸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일본도나 롱소드처럼 긴 검들을 구입하고 가지려면 무조건적으로 도검 소지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비싼 것들은 실사용보다는 뭔가 벽에다 걸어놓고 장식품으로서 사용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가격인 도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쥐고 휘두르면 되기에 사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영화나 게임에서처럼 깔끔하게 자르거나 베는 건 기대하지 마세요. 검술 연습하면 생각나는 볏짚이나 대나무 베기도 직접 해보면 뼈에 근육 붙어 있는 고깃덩이 자르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도를 배웠거나 충분한 실력이 있으면 당연히 엄청난 무기가 되겠지만 비숙련자라면 꺼내다가 자기 손을 베고 사용하다가 손목이 나가버릴 수 있습니다.
정말 관심이 있다면 평소에 도서를 받고 구입한 후에 열심히 수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관리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무뎌진 칼날을 다시 날카롭게 하는 건 사용자의 역량입니다. 기름칠을 좀 안 해주면 여름처럼 습도가 높은 날에는 검의 녹도 금방 생기고 칼날도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콜드스틸 같은 데서 강판을 찍어서 만든 일본도가 있는데 전문가들이 쓰는 장인이 두들겨 만든 일본도보다 가격이 매우 저렴하니 여유 있는 분들은 한번 구입해서 도검 소지증 받고 몇 번 정도 휘둘러 보시면 이래서 총이 없을 때 무사라는 전문적인 직업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놀랍지만 당연하게도 장인이 한 번, 두 번 두들겨 손수 만든 일본도보다 공장에서 찍어낸 공업 일본도가 내구도가 훨씬 좋습니다. 막 쓸 물건은 아니지만 혹시 막 쓰려면 공업 일본도가 더 좋겠죠. 물론 같은 공업용이라도 싸구려는 구입하시면 안 되고 어느 정도 가격이 있는 걸 구매하세요. 싸구려는 쓰다가 손잡이랑 칼날이 분리되고 페트병 한번 잘랐다고 칼이 구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공구의 가장 큰 장점은 쉽게 구해서 아무런 제약 없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목적 자체가 살상인 도검 같은 무기와 비교할 때 살상 효율이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단단한 물체를 두드리고 때리는 물건들이다 보니 내구도는 입증되어 있습니다. 오한마 같이 타격을 가하는 공구와 삽, 도끼 같이 날이 있어 찢거나 벨 수 있는 공구를 구분해야 합니다. 날이 있는 도구들은 피부나 근육을 절단하기 때문에 대인용으로 사용하면 출혈이나 감염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이란 게 닿는 부위를 좁고 얇게 만들어 큰 압력을 가하는 방식이므로 필연적으로 사용할수록 날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삽은 사실 변형되어진 도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삽날을 두껍게 하고 날을 갈아 놓으면 콜드스틸에서 판매하고 있는 야삽처럼 삽의 모습을 한 도끼가 됩니다. 오한마 같은 둔기는 날이 있는 도구들보다 기본적으로 질량이 크고 닿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내구도가 뛰어나고 날관리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단점은 근력이 부족하면 타격 능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질량이 크므로 무게가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크로우바도 오한마처럼 둔기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한쪽 부분을 갈아서 창처럼도 쓸 수 있겠지만 자체가 하나의 쇳덩어리라 들고 다니면 에너지 소비가 매우 심합니다. 티타늄같이 가볍고 단단한 금속을 쓰고 길이를 조금 줄인 크로우바를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서 무기에 대해 엄청난 제약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정글도는 담비, 진짜 꿀이 뚝뚝 떨어지는 허니레인입니다. 공구들의 위력이 충분하다는 건 알겠는데 멋이 없어 보여서 멋있고 길쭉한 검 같은 걸 사용하고 싶은데 도검은 가격이 비싸고 도수를 바꿔서 관리하는 것도 귀찮을 것 같고 그러면 정글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글도는 연장 또는 공구로 분류가 되어 있어 도검 소지 허가증 같은 제약 없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날끝이 유선을 그리고 검은색으로 무광 코팅된 정글도 디자인이 대부분이지만 사각, 톱날, 구멍이 있거나 또는 쿠쿠리 모양을 하고 있는 정글도도 있습니다. 가격도 평균적으로 5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기에 똑같은 모델을 2개 또는 3개 구매 후 하드하게 사용하면서 장비에 대한 신뢰도 테스트도 가능합니다. 정글도의 목적이 정글에서 덩굴이나 풀을 베는 것이기 때문에 절삭력은 강하고 현대식으로 만들어진 공장제 정글도들은 두께도 얇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농기구로 분류된 글라디우스, 와키자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습도가 높은 정글에서 사용하는 도구다 보니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들어진 게 많은데 스테인레스는 탄소광에 비해 강도가 떨어지고 탄소광은 녹이 쉽게 생깁니다. 따라서 스테인레스와 탄소광 중 하나를 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톱날에 화려한 색이 들어가 있는 컨셉 정글도는 실사로는 비추합니다. 심플이 베스트입니다.
톱날, 그러니까 밧줄 등을 자르기 위한 서레이션은 전혀 제 취향이 아니지만 작은 서바이벌 라이프에 들어가 있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글도는 길이가 서바이벌 라이프에 비해 매우 긴 편이라 들고 다니다가 나뭇가지나 풀 같은 장애물이 톱날에 걸리기 쉬워서 등 부분이 매끈한 정글도를 추천합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무림매를 사용했다고 나오죠. 조금 쉽게 말하면 투석구이고 영어로는 슬링입니다. 줄에다가 천이나 가죽을 매달고 돌멩이를 넣은 후 줄을 돌려서 이 원심력을 이용해 돌을 날리는 도구입니다. 슬링은 고대에 슬링 부대가 따로 있을 정도로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렇게 고대부터 위력이 증명된 원거리 무기이지만 큰 약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숙련도와 슬링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공간입니다. 원심력은 질량 곱하기 반경 곱하기 회전 속도의 제곱입니다. 즉, 줄의 길이가 길수록 원심력이 강해져 더 큰 에너지로 발사체를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줄 길이가 짧아도 이론상으로는 질량이 매우 크고 회전 속도가 빠르면 강하게 발사체를 날릴 수 있겠지만 사람의 신체 구조를 조금만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줄 길이가 있어야 무게를 지탱하면서 빠르게 돌릴 수 있습니다. 즉, 어깨힘 전체가 잘 전달될 길이의 줄과 다른 곳에 부딪힐 일이 없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또 숙련도는 슬링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강하게 던지기 위해서 빠른 속도가 반드시 필요한데 속도가 빨라질수록 조작이 힘들어집니다. 야구를 한번 해보신 분은 아실 텐데 투수가 공을 던지는 마운드에서 포수까지의 거리가 18.44m에서 조금 플러스된 거리입니다. 그 거리에 서서 포수를 보면 정말 가까워 보이는데 공을 던져보면 공 좀 던져본 사람이 아니면 포수 근처에도 공이 못 갑니다. 대부분 땅에 공이 박히거나 포수 머리 위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 줄에 길게 매달린 돌을 감각적으로 던지는 건 얼마나 많은 연습이 필요할까요? 슬링샷은 뭔가 있어 보이는 이름이지만 직역하자면 새총입니다. 천이나 가죽에 돌멩이를 매기고 묶여있는 물체의 탄성을 이용해 발사체를 날리면 이게 바로 슬링샷입니다. 새총을 장난감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탄력이 강한 고무를 쓴 새총은 화살을 쏠 수 있게 거치대를 달고 사슴 사냥에 쓸 수 있을 정도로 운동 에너지가 나옵니다. 강구 같은 쇠구슬을 사용하면 수박도 거뜬히 관통합니다. 예전에 시위 현장에서 새총을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탄성이 강한 고무줄을 쓰고 볼트 같은 쇳덩이를 발사해 보호구를 입은 경찰들이 부상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새총도 숙련도 등의 단점이 있긴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내구도라고 생각합니다. 새총에 사용하는 고무줄이나 튜빙은 산소와 햇빛에 매우 쉽게 부식되며 고무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몇백 발 쏟아보면 찢어질 정도로 내구도가 좋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발사체 모양이 불규칙적이라면 내구도 손상이 더 쉽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분의 고무줄이나 튜빙이 필수적인데 여분의 고무나 튜빙도 철저히 밀봉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딱딱하게 경화되어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슬링이나 슬링샷이나 큰 단점이 있지만 부피가 크지 않기에 보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슬링은 천과 줄만 있어도 바로 만들 수 있으므로 하나씩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수련면허 1종을 합격하고 절차에 따라 수련 면허증을 받으면 총기를 구입하고 주변 지구대 등에 보관하면서 사냥이나 사격 등 필요할 때 총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해외에서 쓰이는 볼트 액션 소총은 구입할 수 없고 샷건, 즉 산탄총만 구입 후 영치가 가능합니다. 개인이 사격장을 운영하는 게 아니면 개인이 총기 소유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물론 두 개 다 확실히 소유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당연하게도 화약을 사용하기에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다. 조류를 사냥할 때는 버드샷이라는 엽탄을 씁니다. 버드샷은 비비탄 크기의 나발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데 날아가는 새를 잡기 위한 탄막의 형성을 위해 많은 수의 작은 나발을 넓게 퍼뜨려 새가 맞고 떨어질 확률을 높입니다.
뭔가 새를 잡는 용도라 약해 보일 수 있지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근거리에서 맞으면 맞는 부위가 사방으로 찢어지면서 작은 나발들이 몸에 골고루 깊게 박힐 겁니다. 하지만 먼 거리에서 맞으면 몸에 맞은 뒤 나발들이 땅으로 떨어질 겁니다. 서로 다른 산에서 마주보고 있던 사냥꾼들이 새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총을 쏘자 서로에게 비처럼 나발들이 쏟아졌다는 얘기도 있고, 새총이 위험하다라는 주제의 방송에서는 새총과 엽총을 비교한 적도 있는데 67m 거리에서 새총은 합판을 관통했고 엽총은 박히거나 튕겨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실험을 보여줍니다. 새총이 위험하다는 인식을 주기 위한 실험인데 사실 너무 당연한 결과입니다. 간단히 산수를 해봐도 같은 하약의 힘이 수십 개의 나발로 분산되어 날아가고 강선이 없기에 회전 없이 날아가면서 거리가 멀수록 에너지와 비행 안전성 등이 크게 손실돼 버립니다. 벅샷이라는 총알은 사슴을 잡는 용도의 엽탄으로 버드샷보다는 큰 크기의 나발들이 몇 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 크기와 나발 개수는 다릅니다. 버드샷보다는 더 먼 거리에서 피해를 줄 수 있겠지만 벅샷도 먼 거리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슬러그탄은 멧돼지 같은 대형 동물을 잡는 용도로 나발이 크게 하나가 들어가 있는 엽탄인데 나발 하나가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날아가기에 유튜브에서 슬러그탄을 사용한 장거리 샷건 사격도 볼 수 있습니다. 샷건에는 강선이 없기 때문에 슬러그탄 자체에 강선을 넣어서 발사 때 회전을 주어 파괴력과 사거리를 늘리기도 합니다. 근접 무기보다는 안전한 거리에서 타격을 줄 수 있고 탄알에 따라 먼 거리에서도 충분한 위력이 나오는 총기로서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K2 같은 소총과는 달리 가늠자가 없고 가늠새만 있기에 사격 난이도가 훨씬 어렵습니다. 또 총기의 고질적인 단점으로 총알이 한정적이며 총알이 모두 소진되었을 때 재료를 모아서 수제작하기 어려움을 넘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평상시에도 무연화약을 개인이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제조 방법이 흑색 화약처럼 간단히 비율만 맞추면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생존 상황이나 포스트 아포칼립스에서는 적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기 위해 보여주기용 무기로서 사용하며 총알을 무조건 절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급하면 흑색 화약으로 급조된 총알도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몇 발 쏘다보면 탄매 때문에 금방 총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몇 년 전까지는 구경이 작은 5.5mm 이하 공기총은 자가 소유가 가능했지만 몇몇 범죄들에 의해 총포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모든 공기총이 경찰서에 영치됩니다. 기본 원리는 비비탄을 발사하는 장난감 에어소프트건이랑 같지만 구경에 따라 곰도 잡을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기에 그냥 공기총이 아니라 공기 살상총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화약을 사용하지 않고 압축 공기를 이용해 탄을 발사하기에 당연히 화약 총기에 비해 위력이 떨어지지만 화약을 사용하지 않기에 일반 총기에 비해 소음이 적고 반동이 적습니다. 물론 압축된 공기가 한순간에 퍼지기에 활이나 석궁에 비해 소리가 꽤 있고 구경과 모델에 따라 소음의 차이가 있지만 풍선 터지는 소리보다 훨씬 작으며 아무리 커도 22 구경 소총보다는 소음이 작습니다. 구경이 작을수록 소음도 덜 납니다. 일반 총기에 비해 탄알 수급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냥 작은 납덩어리를 총알로 사용하는데 22 구경 탄알보다도 훨씬 싸고 유사시에는 납에 녹는 점이 낮기 때문에 쉽게 주조해서 제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총알보다 공기압에 있습니다. 공기총은 스프링식이라고 피스톤을 움직여 공기압을 얻는 공기총과 압축 공기를 직접 주입하는 공기총이 있는데 피스톤을 사람의 힘으로 움직여 공기압을 얻는 공기총은 반영구적이지만 압축 공기를 사용하는 좀 더 발전된 공기총은 컴프레셔 같은 전동 펌프나 기타 장비가 없으면 공기를 충전할 수도 없으며 알맞지 않은 기체를 주입했다가 총기가 고장나거나 터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구입이 가능한 공기총들은 멧돼지를 잡기에는 위력이 매우 부족하지만 충분한 살상력이 있고 탄알 수급이 쉬우므로 스프링식이나
전동 펌프가 구비되어 있다면 충전식 공기총을 쉘터 보호용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모든 공기총이 영치가 돼버린 상황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나중에 아포칼립스로 무법지대가 되면 재료를 구해서 위력이 강한 대구경 공기총을 만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활은 과거에는 무기였지만 총의 등장으로 지금은 스포츠 용품으로 취급됩니다. 야구 글러브나 축구공처럼 미성년자도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활로 길고양이를 쏘거나 오발되는 여러 사고들이 일어나면서 활은 충분히 위험하고 소지증을 발급해야 된다는 여론이 자주 보이기도 하지만 간단히 말해 활은 나쁜 놈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도구고 총은 2차적으로 총알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화살은 손재주가 조금만 있어도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활 자체에 대한 규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고들이 전통적인 모습의 활이나 양궁 경기에 쓰이는 경기용 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현대식 기계활인 컴파운드 보호에 의해 발생한 것입니다. 컴파운드 보호를 판매하는 업체에서 미성년자는 부모님 동의를 받은 후 구매를 할 수 있게 하거나 양궁 동호인들 사이에서도 사고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인터넷으로 인증이나 아무런 절차 없이 구매하면 집 앞까지 배송되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므로 컴파운드 보호가 규제되기 전에 하나 정도 구비해 놓는 건 좋다고 생각되네요. 서론이 길었고 말했듯이 어떤 할이든 아무런 규제 없이 구매 및 소유가 가능하며 관리나 화살의 제작이 총보다 훨씬 쉽고 매우 먼 거리까지 타격도 줄 수 있습니다. 목표물이 엄폐물에 숨어 있을 경우 타격이 불가능한 일반 총기와 비교하여 활은 포물선으로 엄폐물의 방해를 받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활의 위력을 알아보자면 파운드, 즉 활의 힘에 따라 차이가 있고 적당한 파운드면 멧돼지 사냥도 가능할 정도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활을 쏴서 맞춘다고 멧돼지 같은 동물이 즉사하지는 않고 동물의 심장, 폐 같은 중요 부위인 킬존에 맞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동물이 화살을 몸에 꽂고 다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괜히 헤드샷을 노리다가 화살이 두개골을 맞고 튕겨나가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킬존에 화살이 맞아도 몇 분 또는 몇십 분 동안 흘린 피를 추적해서 죽은 동물을 수거하는 식으로 활 사냥이 진행되기에 맞으면 말 그대로 산산조각이 나는 총기에 비교하면 물리적인 위력은 크게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한 위력을 극복하기 위해 활은 화살촉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현재 사냥용으로 나오는 브로드헤드 화살촉을 보면 타겟에 박히면 날이 넓게 펼쳐져 근육을 길게 절단시켜버리는 기계적인 브로드헤드도 존재합니다. 화살촉에 독 같은 물질을 바르거나 불화살 등등 화살촉은 꽤 범용성이 있습니다. 슬링보다는 아니지만 활도 숙련도를 크게 요구하는 무기이기에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에 투자할 시간이 부족하면 세팅만 잡아도 어느 정도 원하는 대로 타겟에 들어가주는 컴파운드 보호를 구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컴파운드 보호는 무게가 무겁고 외부 충격에 더 민감하며 화살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에 저는 클래식한 베어 보호를 선호합니다. 베어 보호는 그냥 맨활, 아무것도 달리지 않은 전통적인 활을 생각하면 되는데 경기용 양궁에 달려있는 부가 장비를 모두 제거해도 베어 보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양궁 형태의 베어 보호는 길이가 꽤 길기에 이동하는 데 불편할 수 있어 거점 수비 같은 곳에 맞다고 생각하며 곡궁이나 헝가리 보호처럼 길이가 짧은 활들이 이동하는 데는 훨씬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석궁은 총과 활 사이에 어떤 무기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석궁은 예전에 소유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법이 바뀌어서 경찰서 영치 대상입니다. 석궁은 총보다는 아니지만 활보다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할 때 조준해서 방아쇠를 당기면 발사되기에 숙련에 있어 활과 비교하여 매우 적은 시간을 투자해도 됩니다. 석궁은 볼트라는 짧은 화살을 사용하기에 일반적으로 긴 화살을 사용하는 활과 비교하여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화살인 볼트를 사용하기에 파운드, 즉 장력을 매우 강하게 해야 짧은 화살을 사용하는 데에서 오는 에너지 손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석궁은 파운드가 매우 낮으며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컴파운드 석궁은 통관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석궁도 충분히 살상 능력이 있지만 비싼 값을 주고 구매해도 사용을 위해서는 경찰서에 가서 빌려오는 모습이 되기에 아쉬운 점이 매우 큽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말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당연하게도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사용하는 사람이 무기에 대한 지식과 숙련도가 없다면 빈손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을 가지고 있더라도 장전하고 조준하는 법을 모르면 그냥 비효율적인 모습을 한 새몽둥이를 가지고 있는 거랑 다를 게 없습니다. 총 같은 무기가 누구나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는 있지만 숙련된 정도에 따라 그 성능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더 큰 숙련도를 요구하는 무기들은 더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사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건 무기에 대한 숙련보다는 우선적으로 당신의 몸을 단련하고 특히 빨리 도망갈 수 있는 튼튼한 다리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가장 간단히 당신의 몸, 특히 당신의 다리와 심폐지구력을 우선으로 단련해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